일본 지방 도시 하나가 한국인 관광객 모시려고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 셔틀버스에 무료 케이블카, 온천까지 전부 공짜. 근데 일본인들 반응이 완전 갈렸어요. 2024년 11월 일본 에이메현 마츠야마시가 한국인 전용 무료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 하나가 생존을 위해 한국인한테만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직접 일본 현지 반응을 찾아봤는데요. 야후재팬 뉴스 댓글란이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먼저 마츠야마시가 뭘 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마츠야마 공항에서부터 한국어가 반겨줍니다. 입국장 나오자마자 한국인 여행자 전용 무료 셔틀버스 안내판이 보여요. 버스 시간표도 한국어로 적혀 있고요. 오렌지색 버스가 무료 셔틀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쿠폰북을 줘요. 이 쿠폰으로 마츠야마시와 근교의 유료 시설물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치반초 쇼핑거리, 오카이도 거리에도 한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마츠야마성 가는 케이블카도 원래 돈 내야 되는데요. 쿠폰 보여주면 개쿨하게 티켓으로 바꿔줍니다. 케이블카나 리프트 선택해서 탈 수 있어요. 천수강 매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전용 무료 쿠폰 있으면 공짜로 입장 가능합니다. 도고온천 본관도 원래 입장료 받는데요. 한국인 쿠폰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도고온천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모티브가 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일본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야후재팬 뉴스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댓글이 8,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완전히 갈렸어요. 먼저 찬성하는 댓글들부터 보겠습니다. 지방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츠야마시 잘하고 있다. 좋아요 12,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일본인들은 안 오잖아. 한국인이라도 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된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한국 관광객 무시하는 사이에 지방 도시는 죽어가고 있다. 마츠야마 선택 존중한다. 좋아요 9,800개 받았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댓글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 일본인한테는 돈 받고 한국인한테는 공짜냐? 역차별 아니냐? 좋아요 15,000개입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다. 공짜로 줘서 오는 관광객이 무슨 의미냐? 한국인 특혜 주는 거 이해 안 된다. 일본인도 똑같이 혜택 줘야 한다. 좋아요 11,000개 받은 댓글이에요. 그럼 왜 마츠야마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츠야마시는 에이메현의 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는 약 50만 명이고요. 일본에서 33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요. 2000년에 51만 7천 명이었던 인구가 2024년에는 49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 3개월마다 약 2,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2019년에 연간 680만 명이던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 2022년에는 420만 명으로 급감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인 국내 관광객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로만 몰리고 지방 도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마츠야마시 관광가 담당자가 2024년 10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인 관광객 유치는 한계에 부딪혔다. 해외 관광객,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관광객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전략이 먹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마츠야마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어요. 2023년에는 연간 1만 2천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3만 8천 명이 다녀왔습니다. 경제 효과도 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명당 평균 소비액이 8만 엔입니다. 하나로 약 72만 원이에요. 3만 8천 명이 쓴 돈을 계산하면 30억 엔, 하나로 약 270억 원입니다. 무료 쿠폰 배포 비용은 연간 5억 엔입니다. 하나로 약 45억 원이에요. 투자 대비 6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죠. 그럼 다시 일본 현지 반응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엔 5채널 반응을 보겠습니다. 5채널은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찬성하는 쪽 의견부터 보면요. 돈 쓰는 한국인이 안 쓰는 일본인보다 낫다. 비즈니스는 현실이다. 마츠야마 갔다 왔는데 한국인들 진짜 많더라.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기념품 사는 거 보니까 지역 경제에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다. 일본인한테 공짜로 줘봤자 안 온다. 지방 도시는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인 차별하는 정책이다. 세금으로 한국인 무료 혜택 주는 거 납득 안 된다. 이러다가 마츠야마가 한국 관광객한테 종속되는 거 아니냐. 한국인 안 오면 망하는 구조 만드는 거잖아. 자존심 버리고 구걸하는 꼴이다. 일본 지방 도시가 이 정도까지 망했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츠야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정책이 퍼지고 있어요. 규슈 베푸시도 한국인 전용 무료 온천 쿠폰을 배포합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도 한국인 관광객한테 할인 혜택을 주고요. 왜 한국인 관광객일까요? 중국인이나 동남아 관광객은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소비력이 제일 높아요. 일본 관광청 통계를 보면 2024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이렇습니다. 중국인이 53,000엔,
동남아 관광객이 48,000엔인데요. 한국인은 72,000엔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36%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한국인은 쇼핑보다 체험에 돈을 많이 씁니다. 온천, 료칸, 지역 맛집, 체험 프로그램 같은데 돈을 쓰거든요. 이게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면세점이랑 대형 쇼핑몰에만 가요. 그 돈은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지 지역 경제랑은 상관없거든요. 일본 지방 도시 입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훨씬 매력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마츠야마 전략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여행 붐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2024년 한국인 방일 관광객이 연간 750만 명을 넘었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5% 증가한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만 간다는 거예요. 지방 도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마츠야마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공짜 혜택으로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공항부터 시내까지 전부 한국어 안내판이 있어요. 관광 안내소 직원도 한국어 가능하고요. 식당 메뉴판도 한국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 중에서 이 정도로 한국어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SNS 마케팅입니다. 마츠야마시가 한국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했거든요. 2024년 상반기에만 10명 넘게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 조회수가 총 800만 뷰를 넘었습니다. 광고비 하나도 안 들이고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본 거예요. 네 번째는 재방문 유도입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게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마츠야마에 2번 이상 온 한국인한테는 VIP 쿠폰을 줍니다. 료칸 할인, 고급 레스토랑 할인, 렌터카 무료 같은 혜택이 추가돼요. 실제로 2024년 재방문율이 32%였습니다. 한 번 온 사람 3명 중 1명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일본 경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도쿄대학 관광학과 야마다 교수가 2024년 12월 니케이 신문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방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츠야마 사례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어요. 케이오 대학 경제학과 사토 교수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관광객이 급감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2019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한국인 방일 관광객이 전년 대비 25% 급감했거든요. 대마도나 후쿠오카 같은 곳은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마츠야마도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마츠야마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마츠야마시 관광과장이 2024년 11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만, 홍콩,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해 리스크를 분산할 것이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대만인 관광객 대상 무료 쿠폰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다른 지방 도시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시코쿠 지역 4개 현이 공동으로 한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에이메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규슈 7개 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인 관광객한테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솔직히 좋은 겁니다. 공짜 혜택 받으면서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무료 쿠폰은 한정 수량입니다. 마츠야마 무료 쿠폰은 월 3,000부만 발행돼요. 선착순이거든요. 늦게 가면 못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츠야마 공항 도착 시 관광 안내소에서 받는 겁니다. 여권 보여주고 한국인 확인되면 바로 줘요. 두 번째는 온라인 사전 신청입니다. 마츠야마시 관광 공식 홈페이지 한국어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여행 날짜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쿠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써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마츠야마선 케이블카 왕복이 520엔이에요. 천수각 입장료가 520엔이고요. 도고온천 본관 입장료가 420엔입니다. 무료 셔틀버스 이용하면 교통비도 절약되는데요. 하루 버스비가 약 1,000엔 정도 듭니다. 전부 합치면 1인당 약 2,500엔 절약할 수 있어요. 하나로 약 22,000원입니다. 2박 3일 여행 기준으로 2명이 가면 5,000엔, 하나로 약 45,000원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숨겨진 혜택들입니다. 마츠야마 시내 식당 중에 한국인 할인해주는 곳이 많아요. 한국어 메뉴판 있는 식당 가서 쿠폰북 보여주면 10에서 20% 할인해줍니다. 기념품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쿠폰북에 제휴가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렌터카 업체도 한국인 할인이 있습니다.
토요타 렌터카 마츠야마점이 한국인한테 20% 할인해줘요. 전부 합치면 2박 3일 여행 경비에서 약 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약 18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현지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볼게요. 마츠야마 시내 가보면 한국인 관광객 정말 많습니다. 홋카이도 쇼핑거리 가면 10명 중 3명이 한국인이에요. 식당 직원들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나 주문 받는 정도는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편의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로손이나 세븐일레븐 가면 한국어로 말 걸어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인 관광객 반응입니다. 제가 직접 마츠야마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한테 물어봤어요. 도쿄에서 온 50대 남성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오히려 좋다. 활기가 느껴진다. 예전에 왔을 때는 한산했는데 지금은 사람들로 북적여서 여행하는 재미가 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 전용 혜택이 있다는 걸 현장에서 알았다. 일본인인데 왜 나는 돈 내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좀 그랬다. 현지 주민들 반응도 갈립니다. 마츠야마 시내에서 식당 운영하는 60대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2배 올랐다. 정말 고맙다. 한국어 메뉴판도 만들고 한국어 배우고 있다. 반대로 마츠야마 시내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 많아져서 버스가 항상 만원이다. 출퇴근 시간에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지방 소멸 문제랑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 지방 소멸이 진짜 심각합니다. 2024년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전체 1718개 지자체 중 896개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 도시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업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근데 일본인 국내 관광객은 대도시로만 가요. 지방 도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 관광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소비력도 높고 재방문율도 높거든요. 일본 정부도 이런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이 2024년 지방 관광 활성화 예산으로 300억엔을 편성했어요. 그중 상당 부분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됩니다. 마츠야마가 받은 지원금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지방 도시들이 한국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일 거라는 얘기예요. 더 파격적인 혜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숙박비 지원, 교통비 지원, 식사 쿠폰 같은 거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더 많은 혜택 받으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처럼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 마츠야마 같은 도시들은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때 일본 지역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국 관광객 환영하지만 관계 악화되면 반한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닝 관계입니다. 한국 관광객은 저렴하게 여행하고 일본 지방 도시는 경제 살리고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현지 문화 존중하고 예의 지켜야 하고요. 일본 지방 도시들도 한국 관광객을 돈으로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용 정보 드릴게요. 마츠야마 여행 계획 중이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료 쿠폰은 사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받으려면 일찍 가야 돼요. 두 번째, 2박 3일이 적당합니다. 마츠야마성, 도고온천, 이시테지절, 쇼핑거리 둘러보면 딱 2박 3일이에요. 세 번째, 료칸 예약은 미리 하세요. 한국인 관광객 많아져서 주말엔 예약 어렵습니다. 네 번째, 렌터카 빌리면 더 편합니다. 시내는 버스로 다닐 수 있는데 근교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한국어 지도 챙기세요.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일본 마츠야마시가 한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파격적인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짜 셔틀버스, 무료 입장권, 온천 무료 이용 같은 거요. 일본 현지 반응은 찬반이 갈렸어요. 찬성하는 쪽은 지역 경제 살린다고 지지하고 반대하는 쪽은 일본인 역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3배 증가했고 경제 효과도 컸어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일본 지방 도시들이 한국 관광객 유치 경쟁 벌일 거예요. 한국인 여행자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렴하게 일본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 배려해야 돼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츠야마 한국인 무료 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정책이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현지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